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옆에 퍼니퍼가 좀 길어졌는데 저희가 의원실에서 의원님이 사용하실 자료를 저한테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종이를 꺼내시면 저희가 자 그거 관련해서 네. 뭐 대북 송금 사건은 제가 검찰 수사 기록 기반으로 보도를 오래 했으니까 네. 한 가지 이제 새로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 나왔던 얘기 예. 추가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조경식 부회장 관련 얘기고 조경식 부회장. 그게 아니고 이제 저는 그 KH 그룹을 통해서 배상윤 쪽과 연락을 하고 있는데 예. 검찰에서 배상윤에게 전화를 해서 진술을 회유를 한 녹음 파일이 다수 있습니다. 오 직접 네. 지금 서영교 의원이 나와서 했던 얘기는 이제 조경식 부회장을 통해 가지고 KH 회장을 회유하는 네. 그런 시도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검찰이 직접 KH 회장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 직접. 그래서 이재명이라고 말해달라 네. 요지는 그게 다수 있고 물증이 다수 있어요. 검찰도 하고 쌍방울도 하고. KH. 그러니까 형 김성태 같은 경우도 자주 통화를 했고요. 그게 지금 검찰에서는 김성태 진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KH 회장까지 와가지고 이재명이라고 말해주면 확실하다.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KH 회장이 그 제안을 여러 군데서 받은 거네. 그러면 네. 검찰로부터도 직접 회유가 있고 예. 권성동 의원으로부터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배상윤 회장을 나가서 너 좀 도피해 있어라고 한 게 윤 쪽입니다. 윤석열 쪽. 아 그래요? 네. 그건 왜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쌍방울 김성태만 하면 되는데 쌍방울 김성태 배상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사실은. 자기 이해 네. 때문에 엇갈리는 말을 할까봐. 그러니까 처음에 배상윤은 본인이 살려고 윤석열과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간 거예요. 친윤 변호사를. 근데 친윤 변호사가 내가 네 사건 못 맡아. 너 대신에 좀 나가 있어. 너, 라고 이제 했다고 전 들었고 중요한 것은 녹음 파일이다. 녹음 파일이 있다. 존재한다. 야. 검찰은 사건을 조작하거나 묻으려고 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쓰는데요. 통제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나가 있으라거나 변수를 줄이는 거구나. 나가 있으라 하거나 구속을 해버리죠. 예. 구속을 야. 해서 주머니 안에 넣어놔요. 예. 야, 요거는 전체적으로 엄청 큰 스캔들이 되겠는데? 아니 그래서 인터뷰를 한번 하자. 네, 캄보디아로 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한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검찰이나 경찰 차원에서 조금 본인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이해는 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은밀하게 추진을 해서 자기만의 사정이 또 있나 보죠.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심각하게 그러니까 거기 캄보디아 병원에서 해결 못하는 수준의 지금 질병이라서 오긴 와야 됩니다. 본인도. 야, 자 오늘 모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네. 모스탄, 네. 예. 요 모스탄을 도대체 모스탄은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에 그때 온 거지? 이걸 이제 추적을 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모스탄을 불러서 행사를 한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되게 세게 했고 네. 또 시민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행사 자체가 이제 서울시에서 초대했잖아요. 모스탄을 부르는 것 자체는 이제 취소가 됐는데 네. 도대체 어떤 배경과 어떤 과정으로 이 사람이 오게 된 거고 왜 모스탄이냐? 예, 그리고 서울시는 도대체 어느 정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거냐 이걸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마침 자료가 엊그저께 왔어요. 그저께 예, 그래서 띄워봤어요. 봤더니 메일이 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모스탄하고 이 서울시의 부탁으로 이 행사를 준비했던 용역업체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인데 오케이. 이 이메일에 보면 이 행사가 서울특별시가 직접 주최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 공공 예산으로 진행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안에. 예.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못 준다, 양해를 바란다라는 식의 메일이 가고 그래서 모스탄이 그럼 얼마까지 줄 수 있는데 5천에서 $10,000 그 정도 범위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강연료가. 강연료가. 그래서 $6,000를 제공하겠다라고 회신을 보내고. 그다음 메일 띄워줬어요. 예. 네. 그리고 대신에 그러면 숙박 5성급 오케이. 비즈니스 항공권 티켓 왕복까지 해줘라고 해서 세 가지.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사실은 이제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네. 뭐 본인 이제 대사라고 불리면서 북한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발언했던 전력은 있는데 최근에 이 사람이 주로 했던 발언들이나 행동은 부정선거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초청 당사자로 결정되고 초청하는 메일을 주고받은 게 언제냐?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대선이 끝나고 며칠 있어서 며칠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더더욱 이상하죠. 부정선거론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고 네. 윤석열 탄핵은 잘못됐다. 윤석열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네. 서울시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연사를 이 업체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지정한 사람을 이 업체는 부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세금으로 불러서 강연 때에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서울시는 네. 아니 모스탄이 그런 논란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말이 안 되죠. 모스탄 하면은 다 나오는데 치면은 네, 다 나오고 뭐 책임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입장이었는데 제가 이 메일을 보고 가장 놀랐던 대목이 서울특별시가 직접 주최하고 공공 예산으로 진행됩니다라고 메일을 보냈고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 기대한다 이런 메일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럼 저기서 6,000달러는 강연이 없었으니까 제공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결국 한국에 왔잖아요. 결국 왔어요. 그 비행기 표나 이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서면으로 온 답변에는 숙박 그다음 항공권 이거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서 다만 항공권 미리 구매해 놨던 것이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 한 123만 원은 지불했다. 근데 강연료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이 없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구두로 물어보니 강연료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모스탄은 서울시에서 굳이 이런 사람을 불렀을 때 검색 한번 안 해보고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당연하죠. 검색하면 나오는 게 그 모스탄이 했던 주장들인데 모스탄이 와서 했던 이야기 잠깐 우리 영상으로 지금 봅시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continuing to infiltrate South Korea. What they could not completely win with bullets, they are using weapons like fake ballots.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그 부정선거 얘기했고 저거 항상 주장하던 거거든요. 네. 검색하면 저거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누군지 모르고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저는 공무원 할 때 제가 저런 행사를 기획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저 용역업체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용역을 하는 승부를 하는 것이고 거고. 기조발제자예요. 토론자도 아니고 그 당시에 기조. 모스탄 기조발제자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섭외해야 된다는 미션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 업체에게 과업 지시서라는 걸 내려보내줘요. 그 과업 지시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연사는 서울시가 지정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정한 거야. 자기가 지정한 거예요. 자기가 지정했는데 그 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말단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건 이제 과장국장 그 윗선에 다 결재가 난 일일 것이고 저렇게까지 사실은 전체 예산에 비해서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무리하게 한 이유는 위에서 탑다운 돼서 내려왔다고. 이게 전체 예산의 10%인데 저 한 사람 부르느냐고. 그러면 누군가가 저 사람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몽스타는 어디랑 연결되냐면 애니채널하고 연결되잖아요. 네. 요쪽은 이제 우리 봉지욱 기자가 취재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부터 애니첸 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2, 3월에 와서는 나경원을 만났고 올해만 해도 5월 27일 대선 6일 전에는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또 왔었어요. 네. 오고 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초청한 건 7월달 일이잖아요. 네. 대선 이후의 끝나간 일이잖아요.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이런 일을 얘들이 벌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부정선거라는 것을 내세우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걸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한국에.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자력으로 한 걸까라고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CPEC이란 보수주의 연합이 있는데 우리는 코리아를 붙여서 KCPEC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럼 코리아니까 코리아 한국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 사람 중국계 미국인이 그 애니첸이라는 사람이 하와이의 부동산 재벌이래요. 중국계 미국인은 아니고 한국계 미국인인데 한국계 미국. 남편이 중국계 미국인. 남편은 홍콩계 또 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애니첸이라는 미국 부동산 재벌이 일종의 쩐주 역할을 해서 미국의 CPEC과 한국의 KCPEC을 그렇죠. 연결해서 연결하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리박스쿨로 처음에 취재를 한 거 아닙니까? 리박스쿨은 이 KCPEC의 규모에 보면 하나의 그냥 점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니첸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돈을 대면서 우리나라에서 몇 가지 그 단체를 만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K 스펙도 만들고. 근데
그 중에 그 돈 일부가 리박으로 갔다는 거, 댓글 부대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그거 취재하다가 애니체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미국이랑 연결이 됐는데 미국과의 연결고리는 애니첸이라는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부자라더라. 네. 근데 실제로 그게 확인이 돼요. 근데 이 애니첸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정말로 이 사람이 뭐 부정선거나 이런 걸 믿어서 했을까?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사업가예요. 사업적 네. 이해가 여기 있는 것 같다. 예. 본인이 사업가고 이데올로그가 아니야. 예.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주평통에 특별 뭐 자문위원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권 사업에 연결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의 그러니까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명상 취재를 해보면 왜 얘들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그럼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 직전에 SNS에 올린 글 그렇죠. 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오해했다라고 하면서 부정하는 글 이걸 보면은 일종의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 존재들이 예를 들면 그 시팩이란 곳이 부정하지 않거든요. 돈도 많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얘들을 부인할 이유가 없는 버릴 이유가 없는 트럼프는 거예요. 돈도 대주죠. 네. 표도 얻게 해주니까 이 미국의 마가 세력들 시팩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적인 이익, 트럼프식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보면 한국 전쟁 때부터 미국이 잘하는 것은 일종의 심리전이거든요. 여러 가지 심리전이고 제가 볼 때는 CIA나 FBI, 그러니까 CIA 같은 조직이 이런 조직을 좀 지원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게 저런 사람들이 너무도 멀쩡하게 미국에서 잘 나가고 일기 트럼프 집권할 때 뭐 스티브 배넌 이런 사람들은 수석 전략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세우면 우리나라 그 입장에서는 저런 걸 믿는 사람들은 야 트럼프 집권에서 모스탄 국제 형사 사법 대사였다는데 그럴 듯한 사람들을 내세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 정부도 CIA 같은 것도 개입돼 있다고 보입니다. 그 정치적 의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경제적 의도는 숨어 있는 것 같다. 이 애니첸이 하는 사업들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중에서 SMR 사업이 있어요. 그 소형 원자로? 원자로. 네. 그 소형 원자로가 이거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 윤석열 정부하고 밀착하고 얻고자 하는 이익은 SMR 사업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에게 준 이익 윤석열 정부 또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극우에게 이런 논리도 제공하고 리박스쿨도 제공하고 그리고 미국의 극우들하고 연결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 게 아닐까? 그러면서 얻어낸 거는 경제적 이권 아닐까? 저는 이제 경제적 이권 쪽인데 여하간 그 중심에 애니첸이 끊임없이 연결되죠. 지금 저는 사실 이번 그 내란에서 네. 윤석열 측이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근데 저를 포함해서 아마 다수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그거는 그냥 내세운 명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인 것은 뭐 김건희라든지 이런 사법적 리스크를 덮기 위한 거고 부정선거라는 것은 그것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장막이자 보수를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네, 드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김건희 관련된 리스크를 덮으려고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제일 네. 실질적인 그 동기겠죠. 네. 실질적인 그 동기인데 이제 그 말은 할 수는 없으니까 야당 탓하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탓하고 그 전에는 또 북한을 도발해가지고 어떤 국지전이라도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하다 안 되니까 부정선거 같은 걸로 이제 마지막에 간 거지. 처음부터 부정선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으켰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고 저는 그 애니첸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는 거죠. 네. 그런 걸 내세우는 거지 실제로는 뒤에 숨어 있는 경제적 동기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 때만 해도 윤석열이 그러니까 2021년 지지난 대선에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만 해도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막 얘기하고 하면 아니 이거 내가 그거 유튜브에서 본 적은 있지만 뭐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2022년 1월 2월 의정부 뭐 지역 유세를 보면 이거 선관위 가만 놔둬선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 갑자기 돌변을 하거든요. 근데 불과 그렇다면 6개월 사이에 나의 인식과 생각이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근데 당선되기도 전에 왜 저런 얘기를 할까라는 의문은 있죠. 진짜 모르겠어요. 이걸 정말로 믿어서 그런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명분으로 내세운 건지 모르겠어요. 일부 믿었을 수도 있긴 일부 있어요. 믿었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주된 계엄의 이유는 내란의 이유는 이제 김건희 리스크를 덮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헌재나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없으니까 점점 더 그쪽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협중 시위 이거 문제 있다고 말했는데 저는 협중 시위도 다 뿌리가 여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중국인 관광객 집으로 돌아가라는 시위 같은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짱깨 집으로 돌아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다니거든요. 저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극우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공포 또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를 전 세계로 퍼뜨리려고 하는데 미국의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의 그것도 그렇고 그걸 수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뿌리도 결국은 애니첸, 마가, 미국의 극우 이렇게 다 연결된 스토리 아닐까 이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서울시는 이런 사람을 부르려고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그 오세훈 보면 극우 집회 가서 했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발언하고. 정광훈 집회 예. 올라가서 했죠. 사실 본인도 거기에 많이 올라타고 의지해 왔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이제 미국의 마가 세력 혹은 뭐 그 복음주의 예. 또는 애니첸 이렇게 연결된 이 미국의 그가 한국에 침투해 가지고 여기저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길거리에서는 저는 협중 시위하고 그리고 서울시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거 같네. 네. 또는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네. 이거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론해 가지고. 근데 뭐 생각을 해보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 모스탄 같이 명백하게 허위 조작 정보를 말하면 이미 지금 서울시 경찰청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외에 그냥 하는 것들을 가지고 수사를 들어가기 쉽지 않아 보이죠. 누가 이제 고소고발을 한다든가. 우스탄 들어오면 예. 이제 구속되게 생겼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 우스탄이 이재명 대통령이 집단 성폭행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도 떠들었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거를 그 당시 선거 때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게 국민의힘 설득해가지고 법무부에서 관련된 자료를 봤잖아요. 제가 네.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없어. 전혀 없고요. 그 뒤로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저 얘기를 안 하는데 보수 연사들 입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돼요. 모스탄이 그 얘기 다 네. 들어봐주세요. 모스탄이 But it is said that Lee Jae-myung, as a youth, was involved in gang raping and murdering a young lady. 이재명이 and as a 집단 result, 성폭행해서 was put in juvenile 죽였다는 거예요 여자를. and therefore 그래서 학교를 못 갔다는 거예요. high in high school. 저 사람 한국 들어오면 저걸로. 그러니까 저분한테 저희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근거가 뭐냐? 예. 근거가 뭐냐? 밝힐 수 없다. 첫 번째. 그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런 것도 있지만 크게는 그러니까 모스타는 일종의 보면 거기서 뭐 강연자나 패널 한 명에 불과하고 말씀하셨듯이 애니첸이 있고 최근에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가 열렸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제가 저희 뉴스타파 박종환 PD가 갔대요 거기를 돈 내고. 초반에는 12만 원인데 나중에는 그 프리미엄이 붙어갖고 20몇만 원까지 내야 됐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열렸는데 박종환 PD가 잡힌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돼가지고 아니 얼굴이 이제 이런 알아본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애니체인과 관련해서 박종환 PD가 국내 최고 전문가입니다 기자 중에는. 근데 얘가 잡힌 거예요. 잡혔더니 경호원을 박종환한테 붙여가지고 경호원이 취재하지 말고 구경하세요. 계속 그러니까 끌려 나가진 않았는데 이 빌드업 코리아라는데 이 행사 대표가 김민아라는 사람이잖아요. 김민아가 누구냐면 애니첸이 발탁한 30대입니다. 애니첸이 발탁해서 30대에서 이 김민아가 그 변호사 그분 아닌가? 아니요, 그 김민아 이민 하와이에 계신 분인데 이민 1.5세대인데 오케이. 하와이에서 코리안 하와이 클럽이란 걸 만드는데 그것도 애니첸이 시켜준 거예요. 야, 네가 코리안 하와이 클럽 해야 하고 한국의 청소년들이나 그 하와이 미국의 청소년들을 극우 교육을 시켜요. 시킨 다음에 대통령실을 방문하는 행사를 그 프로그램을 갔습니다. 대통령실 실제로 왔어요. 걔들이 와가지고 이승만 김건희 씨하고 애니첸하고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루트가. 윤석열이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김건희가 굳이 같이 갔는데 그렇죠. 윤석열이 당시에 하와이를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니첸 만나러 갔다고 저도 봐요. 그때 이제 애니첸을 만났다는 얘기가 실제로 있는데 만났죠. 근데 어찌됐든 이 김민아라는 사람이 애니첸이 키운 30대 이제 신진 세력인데 용산과 연결되면서 그때 당시 이 어린이들이
미국의 어린이들이 한국의 그 용산 대통령실에 왔을 때 그 프로그램을 짜서 한 게 리박스쿨의 손일숙 대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연결이 예, 되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니첸이 한국에서 했던 활동들과 만들었던 조직과 풀었던 돈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애니첸의 관점에서 수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합법적인 방식으로 들어왔을 리는 없거든요, 이게 다. 애니첸이 한국에 법인이 있어요. 어. 회사 법인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애니첸이 이제 측근이 한 말은 쓴 만큼 회수가 잘 안 되는데 뭐 이랬다는 거예요. 효과상. 예, 돈을 일가에서 이제 200억 이상 썼다고 하는데 쓴 만큼 별로 이렇게 뭐 효과 없는데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서 네. 요 중심으로 지금 의원님이 아니 이거 왜 데리고 온 거야 이 사람 모스탄 서울시에서 쭉 추적에 들어간 것처럼 쭉 추적에 들어가면 어딘가 끝에 애니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첸은 김구현 씨하고 연결돼 있다니까요. 야, 진짜 나라가 정말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엉망인 거죠. 그거를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네. 대통령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저 이상한 집회에 있다고 저거. 아니 진짜 제가 이상했던 게 대선 과정에서요. 네. 뭐 KBS나 MBC 같은데 방송 토론이 열리잖아요, 후보들. 그래서 이제 가보면 짱깨 이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까요. 왜 저 노래를 부르지? 우리 대선 토론에 있는 앞에서 왜 저 노래를 부르지? 그들이? 그래도 중국 관광객들 찾아가지고 저런 노래를 한다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없는 전통이라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온 손님은 대접해야 된다는 게 우리 문화야. 응? 원래 옛날에 길 가다가 집에 눈 두드리고 물 달라고 해도 물 주던 그런 문화인데 굳이 우리나라를 찾아온 관광객들을 저렇게 막 떼거리로 태극기 몰고 다니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집회라는 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근데 가장 걱정은 뭐냐면 빌드업 코리아에 그 참가한 애들이 있잖아요. 거죠. 어른들이 아니고 10대, 20대들이 아니면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리버풀도 어린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보수 쪽에서는 어린애들한테 그렇죠. 협중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일부 지금 보수 기독교 저 집회도 시위도 보면 다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청년 친구들이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고. 옛날 아스팔트의 노인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주로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식으로 방향을 좀 바꿨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정치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제일 먼저 감지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리박스쿨 처음에 보도했을 때 이거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될 것 같다. 경찰에 또 저희 인턴 기자가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박종환 PD도 같이 보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라. 전반적으로 이게 리박스쿨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를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 뿌리가 굉장히 잔뿌리가 많다. 그래갖고 깊숙한 메인 뿌리까지 다 캐내야 되니까 경찰분들 바쁘시고 잘 모르시니까 자료 다 제공하고 설명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수사팀이 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대적인 그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것도 상설 특검거리가 될 만큼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을 원래 봉지호 기자만 부르려고 하다가 의원님을 못 알아주세요. 아니 근데 이상하게 박주민 의원실이 네. 자료를 잘 캐내와요. 네. 그게 아니라 똑같은 법사위라도 다른 의원실에 하는 것보다 전 법사위 아닌데도 아닙니다. 캐네요. 법사위 예전에 아니시죠? 법사위였고. 근데 그 비법이 있습니까? 저희요? 예. 저희는 그 젊은 우리 의원실 식구들이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그 용역업체 이메일 그거는 사실 안 줘도 되거든요. 네. 거기도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엄청 자, 열받았나 보다. 서로 칭찬은 밖에 나가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또 모시겠습니다. 이 주제로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